문제 여러분 너무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실제로 고3이 되어서 처음 치르는 모의평가여서 많이 부담스러우셨죠? 이번 세계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좀 평이했다 정도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번에 시험 문제를 저도 풀어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수업했던 내용, 특히 마법 필기 노트에서 100%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그랬을 정도로 아마 어느 정도 수업을 저를 믿고 따라온 학생들한테 확신을 주었던 바로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간단히 조금 구체적인 걸 좀 언급해 드리자면 연표 문제가 최근에 나왔던 빈도보다 조금 더 출제됐어요. 4문제 정도.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출제되고 있었던 아프리카사 문제가 이제는 본격적인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총평과 실제 해설로 한번 떠나보시도록 하시죠.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모의평가 해설 총평부터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각각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 지역별로 한번 출제를 한번 분석해 보자면 언제나 나오는 4대 문명 파트 여전히 일본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번에 출제되었었고요. 사실은 좀 최근에 좀 각광을 받았었던 각국사 파트, 특히 이 제국주의 파트와 연계되어서 나왔었던 아프리카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이번엔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 헤레로족의 봉기 이런 게 이제 선지에는 한두 개 정도가 나왔었지만 본 문제에 안 나오면서 좀 상당히 좀 의외였던 그 파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아바스와 후 우마이야 왕조 이 이슬람 파트에서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요. 이제 라틴 아메리카 독립과 관련된 볼리바르 문제, 그 다음에 연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사이에 있었던 삼국 간섭 찾는 그 일본사 문제가 좀 현대 파트로 해서 하나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의 민족 운동, 특히 여기서는 뭐 호세리사를 알려주고 아기날도 찾는 문제였거든요. 준비만 돼 있으면 상당히 좀 쉬운 문제였었고요. 중국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 난이도가 좀 유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한무제, 그 다음에 구품중정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명태조 찾는 문제들, 그 다음에 당나라, 그 다음에 순원과 관련된 단독 인물 문제가 나왔었고요. 사건으로는 근현대사 파트의 오사운동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5문제에서 조금 안쪽으로 최근에는 중국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한 6문제가 나오면서 중국사 중에서는 조금은 많이 나온 많이 나온 시험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서양사는 이제 뭐 총 9문제가 나왔는데요. 카를로스 대제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노마와 관련돼 있는 라티푼디움에 반대했었던 그런 그라크스 형제 개혁, 농지법과 관련된 게 나왔었고요. 아마도 문제상으로는 단독 문제상으로는 9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찰스 1세를 찾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근데 이건 연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좀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것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파냐 지원. 작년 6월 모평가 수능에서 포르투갈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문제를 그때 분석하면서 에스파냐 문제가 한번 나올 텐데 했는데 이번 6월 모평 때 등장했습니다. 아마 올해 남아있는 9월 모평가 수능에서는 이 에스파냐와 관련돼 있는 문제가 또 한 번은 출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뭐 많이 출제되었었던 최근 몇 년 동안 18세기 계몽 사상가 좀 평이하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남북 전쟁과 관련된 게 연표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가 아마 연표 문제 중에서는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대륙봉쇄령과 7월 혁명과 관련된 또 역시 연표 문제. 그리고 대공황 전후시기의 또 연표 문제. 그래서 브레턴 우즈 회의의 결과. 요거는 내용은 어렵지 않았는데 일단 마지막 강에 거의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진도가 끝낸 학생들은 좀 무난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연표 문제가 과거 6월 모의평가보단 좀 많이 출제됐다는 겁니다. 보통 6월 모의평가에서는 한 2문제, 좀 많아봤자 한 3문제 정도인데 이번에는 보통 4문제나 아주 직접적인 연표 문제가 나오면서 요것으로 난이도 조정을 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 마법 필기 노트에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 중요한 연도가 여기에 관련돼 있는 연도가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번에는 제 필기 노트, 그리고 아마 이번에 수업했었던 아주 짧으면서도 굵게 수업했었던 여러분한테 사랑 많이 받았었던 제 수능 특강에서 있었던 게 거의 다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봐주셨어도 우리가 충분히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나 들고요. 다시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시기별 정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계사를 제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눴는데 이걸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인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기원 전부터 5세기까지를 보통 그대로 그냥 봤고요. 우리가 서양사 중시로 봤을 때 한 중세를 5세에서 한 15세기, 즉 르네상스 시작 전까지를 한 중세로 제가 구분했습니다. 이거 갖다가 비판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그냥 임의로 나눈 겁니다. 동양사는 엿다 또 넣으면 또 시기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는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한 근대로 정도에서 이렇게 넣고요. 20세기 이후를 보통 현대로 했을 때 4문제, 7문제, 5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한 문제, 구품중정제 로마 롱지법이 고대에서 나왔고요. 중세에서는 아바스와 후 우마이야 왕조, 이슬람 문화, 그 다음에 카를로스 대제, 그 다음에 명태조, 홍무제죠, 그 다음에 당나라 파트가 중세에 나왔고요. 역시 뭐니 해도 근대 파트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과 관련된 볼리바르, 그 다음에 영국의 찰스 1세, 그 다음에 에스파냐 지원과 18세기 계몽사상, 남북전쟁, 필리핀의 민족운동, 그 다음에 대륙봉쇄령과 7월 혁명 나와 있고요. 현대로는 순원, 청일과 러일, 그 다음에 대공황 시기, 오사운동, 브레턴 우주 해제했는데 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역시 연표 문제 4문제 가장 아마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여러분 9월 모평과 수능에서 연표 문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을 더 괴롭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역사교사로서 연표 문제가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난이도 구분을 위해서는 사실은 출제자들 입장에선 이러한 문제 패턴을 가장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시험을 치르는 입장에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쌤과 같이 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앞으로의 여러분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6월 모의평가까지 제가 학교에 있어서 제가 몇 년째 지금 고3 수업만 전담하고 있는데요. 고3 수업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참 놀랍게도 진도를, 사탐 같은 경우는 진도를 끝내지 않고 6월 모의평가를 본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점수 나오기 되게 힘들어요. 이번에 20번 문제 같은 거, 브레턴 우주체제 같은 경우는 진도 안 끝냈으면 정말 못 맞췄을 만한 문제입니다. 자, 세계사는요, 일단 한 번 듣고 나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복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께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완벽하게 끝내버리겠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틈틈이 보이는 데대로 자주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여러분의 필기 노트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단권화돼 있는 걸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좀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한 발짝 더 나가보자면 무조건 외우지만 마시고 이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좀 연결돼 있지라는 선상에서 좀 외워주신다면 훨씬 더 조금 약간 여러분께 되는 게 좀 암기화되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에 연표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의 1등급으로 가는, 만점으로 가는 마지막 언덕이 연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여름에 또 연표 특강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많이 꼭 대비해서 연표 특강 제가 아마 강의 노트까지 또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들 꼭 잘 활용하셔서 이번 수능에 무조건 좋은 결과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 수능 6월 모의평가 보면서 수능 특강에 대한 중요성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여러분이니까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평가원에서 나온 연계표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은요, 보통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 설명에 대한 연계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못 느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2번 문제, 수능 특강 20페이지 한 문제 정책과 관련된 자료 탐구 문제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약간 눈에 띌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문제 파트로 좀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20번 문제는 수능 특강 172페이지 7번 문제와 연계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2페이지 7번 문제에 보시면 2차 세계대전 막바지로 접어들었고 1944년 미국에서 연합국 44개국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었습니까? 금태환제라든가 고종황류제를 채택하는 경제체제 합의를 하였다라고 하게 되면서 답 찾아가는 건 국제부흥개발은행을 설립하였다. IBRD를 설립하였다. 이게 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기 거의 비슷한 질문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은 갖다 썼습니다. 이 질문을. 그리고 나서 IMF랑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찾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된 걸로 보아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수능 특강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다라면
수능 특강의 내용 정리뿐만 아니라 문제적인 거,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까지 반드시 여러분께 되어 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좋은 등급을 받고 더 만점으로 다가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6월 모의평가는요, 일단 과정입니다. 이거 자체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보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잘 보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9월과 수능, 대수능을 대비하는 그런 단계로서 여러분이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걸 대비하고 강점을 더 강점으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문제적인 설명은요,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 문제 풀면서 여러분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문제풀이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만의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